서울 지역에는 지지율이 꺼진 그런 국민의힘의 한국갤럽 조사 결과입니다만 여기가 충청 쪽은 지지율이 다릅니다. 충청 쪽의 지지율은 지금 휴대폰상으로는 글씨가 워낙 작아서 제가 제대로 수치를 불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충청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48%, 더불어민주당이 24%인데 배입니다, 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서울 쪽은 조국혁신당이 약발을 받는다라는 말씀드렸고 호남은 오히려 이재명 심판을 하고 조국혁신당으로 간다는 말씀드렸죠. 근데 충청에는 이 조국 효과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 희한하게 충청은 별로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별로 충청하고는 연고가 없어요. 조국 그리고 지금 조국과 연결되는 누군가 중에서도 지금 충청과 별로 연계가 되는 사람이 연결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조국혁신당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곳이 또 충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청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여러 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때 높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고 박사님이 아실 거예요. 충청은 중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로부터 투자를 받을 그런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 그래서 수도 이전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전히 윤석열 정부가 임기 3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뭐 출세한 건 아니지만 초상미 충청도에 뿌리가 있는 분 아닙니까? 바로 아버지 윤기중 전 고인이 되셨죠. 연세대 명예교수가 바로 충남 공주 출신이죠. 공주 그래서 범충청권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없지는 않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일 때는 충청은 조금 뭉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 대표님이 정당 지지율에서도 48대 24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대통령 지지율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은 다 부정이 높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충청만 46대 45입니다. 46이에요. 그러니까요. 긍정이.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이 정부 견제론과 또 정부 지원론 이것도 보면은 대부분 다른 지역들은 견제론이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충청 지역은 이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 다수가 당선돼야 한다가 51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다수가 당선돼야 견제론이 40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유일하게 또 뒤집혀 있어요. 이 영남권 빼고는 이 충청권이 이렇게 높은. 고 박사님께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수도권 이야기하고 영남 이야기하고 호남 이야기지만 자칫 잘못하면 충청이 소외될 수 있거든요. 임기가 3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정부 쪽에 정부 안정론 그리고 정부 지원론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지역적 특성도 담겨져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충남과 충북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이 중요합니다. 네. 우선 충남. 충남 먼저 갈까요? 네. 11개 지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충남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지난번에 그렇게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자초되는 상황에서도 선전한 곳이 충남인 거예요. 그래서 6대5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결과가 조금은 더 국민의힘 쪽으로 쏠리면서 왜냐하면 충남이니까 다른 지역도 아니고 지난번에 민주당이 180석을 하는 그 와중에도 6석과 5석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11석 중에서 대체로 저는 한 8석 정도, 9석 정도는 국민의힘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양성조 전 지사가 지금 출마를 합니다. 민주당에서.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는 양성조 전 지사도 상당히 힘이 들다, 힘이 붙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지금 판세 상황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충남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 어디입니까? 천안입니다. 천안에도 천안 아산에 가불변까지 있고 아산이 또 가불에서 5석이에요. 천안 아산이 5석이에요. 그래서 수원하고 똑같습니다. 수원이 5석이에요. 그래서 이 천안 아산이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과는 반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지금 예상들 하고 있기 때문에 6대5가 아니라 이번에는
8대 3 내지 9대 2 정도가 된다. 이런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안 아산이 워낙 또 중요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얼마 전에 천안 가가지고 신범철 이 천안 각 후보 등 천안 아산 전 국방부 차관이죠. 예, 아주 격려를 하고 거기서 네. 아주 열광적인 그럼요. 이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가 후보자의 선거가 아니라 한동훈의 선거가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예. 가령 마포울의 경우에도 잠깐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마포울도 정청대 한문경 그러면 한문경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 한동훈이 돼야 해볼 만한 겁니다. 네. 특히 앞서 이야기한 대로 관심 지역은 공주, 청양, 부여, 예. 정진석, 오선 의원하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했죠. 재대결입니다. 제가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재밌는 건 뭐냐면 세 저도 번째 지금 대결이. 그러니까요. 정말 눈 뜨면 박수현, 눈 뜨면 정진석입니다.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 충청권은 이런 게 있어요. 충청권이 아직 대통령 배출이 안 됐는데 국무총리는 있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 말고는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대전을 충청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보수 쪽에서는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 있어요. 아실 예, 겁니다. 그렇죠. 그때 한 번은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때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지금 제가 지역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해봤더니 약간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되기 전입니다. 조금 오만해졌다. 두 번째로는 비전이 없다. 그래서 제가 썼던 전략이 뭐냐면 그 데이터를 근거해서 무조건 겸손해라. 예. 무조건 동네 아저씨가 돼서 아이고 제 창입니다. 강을 빼라는 거예요. 창입니다. 저 도와주시면 중구를 빛내는 대전을 빛내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일단 겸손으로 어느 정도 사람들의 마음을 돌린 다음에 바로 어떤 비전으로 갔냐. 국회의장 비전으로 갔어요.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서는 박수현도 참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인물일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워낙 세 정진석 의원이 한 번만 더 하면 국회의장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호영 의원도 육선이 되겠지만 대구 경북에서 육선됐다고 해서 국회의장 주긴 또 쉽지가 않아요. 네. 뭐 충청권이 가장 그렇죠. 좋죠. 후반기로 후반기 의장 가능성은 있을 텐데. 그래서 박병석 의원도 국회의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전반기에 정진석 그러면 한 번만 더 되면 의장이 된다는데 떨어뜨려? 그는 공주 부여 청양에서 아까 또 공주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또 고향입니다. 그런 영향도 있을 가능성이. 충남은 대체적으로 논산, 계룡, 금산에는 지금 김종민 의원이 자리를 옮기지만 거기는 또 민주당이 될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저는 8대 3 내지 9대 2로 보고 있습니다. 논산, 계룡, 금산은 국민의힘은 박성규 전 육군 제1사령관입니다. 그가 논산 훈련소 그렇죠. 또 계룡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릅니다. 예, 그렇게 황명선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논산시장 출신인데 세 번이나 논산시장. 그렇습니다. 이 친명입니다. 정말 뿌리 깊은 친명인데 그것 때문에 김종민 의원이 뿔난 건데 그래도 논산은 여러분들 금산보다 논산 인구가 많습니다. 논산이 육군 아니겠습니까? 네. 논산 훈련소다. 그래서 저는 이 전쟁도 논산, 계룡, 금산, 계룡도 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 계룡과 논산, 금산 이 전쟁을 보면 모른다. 저도 한번 모른다. 그래서 대체로 그래서 제가 논산, 계룡, 금산 때문에 8대 3이 될지 여기까지 국민의힘이 가져오면 9대 2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관심 지역은 홍성 예산입니다. 네. 홍문표 의원이 뭐 컷오프가 됐고, 그렇죠. 강승규, 그다음에 양승조,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사, 예. 그리고 양승조 전 충남지사. 아직은 강승규 전 수석이 좀 앞서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여기 쫓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양승조 지사 이게 응원한다고. 예. 왜냐하면 여기가 양승조 전 지사인데 왜 갈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충청은 지사를 했다고 해서 당선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강성규 전 수석은 중요한 게 마포갑에서도 국회의원을 했었죠. 예. 지금
강성규 전 수석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말실수입니다.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되고, 가끔 강성규 전 수석이 왜 대통령실에 있으면서도 조금 설화가 있었죠. 무슨 녹취된 내용. 조심해야 됩니다. 강성규 전 수석이 한국 야구협회 뭐 회장도 하고 그랬을 텐데, 하여튼 겸손. 제가 말씀드렸죠. 충청인들은 겸손해야 되고 말실수하지 말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선거가 될 곳이 바로 이 홍성 이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북은 8개 지역인데 충북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 21대는 4대 4입니다. 딱 갈라졌는데 여기는 좀 어떨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충북은 좀 보수세가 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대 대선이든 총선이든 좀 보수 쪽이 강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도 많이 진보 세력들이 뿌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충남에 비하면은 충북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선거의 결과가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이 있었죠. 왜냐면 여기에 또 유경수 전 여사의 고향인 옥천인가요?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내륙에 있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16개 강력단체 중에서 세종은 뺍니다. 세종은 빼고요. 유일하게 바다와 면하지 않은 곳이 바로 그렇죠. 이 지역입니다. 충북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지역의 사통팔달 이 문화가, 정서가, 지역색이 섞여 있는데, 지난번에 4대 4였다는 것은 그만큼 치열한 겁니다. 아니,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선거였는데 여기는 4대 4의 동률이었어요. 그만큼 청주도 그렇고, 청주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충주, 그 외의 지역들은 복합 선거구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 청주인데, 청주에 정우택 여파가 있습니다. 지금 정우택 의원이 전 충북지사입니다.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충청권은 시장을 햄내, 지사를 햄내 별 소용이 없어요. 정우택 전 지사도, 정우택 의원도 지난번에 선거에서 안 돼서 다시 보궐로 들어온 겁니다. 보궐선거로 들어왔는데 지금 뭐 돈을 받았다, 보좌관이 돈을 돌려줬다고 했다는 말이 또 녹취록에서 발견이 됐다, 아니다, 나는 결백하다, 온갖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하튼간에 파장이, 스캔들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가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난 선거에 비하면 국민의힘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종환 현역 의원에 대한 것도 파장이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4대 지구에서 그렇죠.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도종환 이겼죠. 이겼어요. 그래서 삼선에 문체부 장관도 했고, 맞습니다. 접시꽃 당신. 네. 민주주의 4.0 친문 세력의 그 수장까지. 맞습니다. 공천꽃 당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여기는 4대 4라기보다는 지금 볼 때는 한 5대 3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좀 이 도시 지역 외에는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이 가져갈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청주 싸움이 중요한데 청주와 충주 싸움에서 대체로 조금 나누어지면서 국민의힘은 한 6대 2를 원할 텐데 대체로 지금 판세로 봤을 때는 5대 3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북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좀 후보들의 구설수란가 이런 것들도 또 있어가지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 상당의 정우택 후보가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또 보은영동 옥천에 박덕흠 의원도 무슨 축 당선 무슨 케이크 자르는 그런 것들이 또 사진이 나오면서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날 일이죠. 그런 또 비판을 받았어요. 김치국은 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4월 11일 날 드십시오. 위원장도 엄중히 경고를 내렸지 않습니까? 본인은 뭐 그런 자리가 아닌지 알고 갔다가 이렇게 실수를 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지역에 미치는 민심은 크고 일파만파입니다. 그런 행동들은 전국적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럼요. 벌써 오만해졌네. 머리 빳빳이 들고 있네. 머리 들면 지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골프가 똑같습니다. 머리 들면 지는 거예요. 머리 들지 마세요.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은 내가 90도로 숙였다 생각 드시면 그거는 90도 숙인 게 아닙니다. 180도를 숙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더 숙이세요. 선거일에 가까워져서 더 숙이세요.
변은 익을수록 뭡니까? 고개를 숙인다죠. 어쨌든 이 중원 싸움 여기에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아주 일방적으로 패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실질을 많이 회복하지 않겠나 그런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근거로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 지난번에는 워낙 민주당이 당선이 압도적으로 많이 됐다. 평균적으로 또 일반적인 선거의 결과와 다를 정도로.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국 갤럽에서 지지율이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후보들이 다 짱짱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역대 지금 충청권에 맹주가 없어요. 맹주가 없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을 비교했을 때 호감도가 한 위원장이 이 대표에 비하면 더 높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도 다른 지역은 몰라도 충청권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지난 선거와 비교할 때는 상당히 회복을 하고 약진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배 대표님이 오늘 금강벨트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고 자세히 또 전망까지를 확실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다음 주일에도 배종찬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특히 수원성 싸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은 서울도 서울이지만 경기, 인천 이 지역이 어마어마한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천의 수인성 그리고 경기도의 수원성 싸움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